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단도 역대 최대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열릴 전국체전이 체전이 끝난 뒤에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인 빅키가 예산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집행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2억 원에 가까운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모금액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최지인 만큼 선수단도 역대 최대로 꾸려질 예정인데요. 부산시는 단순 스포츠 축제를 넘어 관광 문화와 결합한 경제체전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대회 종목과 선수단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48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 등 모두 50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시범 종목은 족구와 주짓수입니다. 올해 체전은 25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온 만큼 선수단 규모도 역대 최대로 꾸려집니다. 전국체전에 나설 부산 선수단 규모는 선수 1,300명과 임원 700명 등 2,00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400여 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미 출전팀과 선수가 확정된 종목도 있지만 수영과 육상 등 18개 종목은 오는 8월까지 선발전을 통해 꾸려집니다. 우리 부산 선수단은 7월에서 8월에 최종적으로 선발될 예정인데 그 이유가 동계 때 체력 훈련을 하고 봄철 각종 전국 대회를 거친 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7, 8월 달에 선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체육회는 대부분의 경기를 부산 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이클 도로 경기나 족구, 승마 등은 외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승마는 경북 상주 승마장, 사격은 창원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더해서 도로 사정이 필요한 사이클의 도로 경기, 그다음에 경기장이 큰 족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창원에서 경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종목 외에 모든 종목은 다 부산에서 개최하는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종목별 선수 선발이 끝나면 오는 9월 초 시청 대강당에서 결단식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에서 열릴 전국체전은 단순하게 경기를 잘 치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전이 끝난 뒤에도 부산이 기억에 남고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가 중요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선수단만 3만 명이 몰려드는 큰 행사입니다. 선수단의 응원단, 관광객들까지 경기만 보고 떠난다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관광 문화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경기가 끝나면 축제도 즐기고 지역 특산물도 맛보는 겁니다. 부산시는 체전이 열릴 기간을 전후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지스타 등 다양한 볼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선수와 임원 포함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부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임원들이 부산에서 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체계를 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기뿐만 아니라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좀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도 중요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개폐막식장과 경기장 주변 교통대책은 물론 KTX에서 바로 이어지는 연계 노선, 경기장으로 가는 셔틀버스와 그리고 주요 관광지까지 이어지는 대중교통 확대 운영도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와 응원 이벤트 등 부산축제로 만드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 있습니다.
그 체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총 한 4,000명 지금 인원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 4,000명의 인원은 저희가 그 각 구군 자원봉사센터, 그다음 또 캠프, 자원봉사 단체, 또 2만여 명의 이상의 그 회원을 하고 있는 저희 자원봉사 은행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또 그 자원봉사 V데이 운영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체전이 끝난 뒤는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도시 이미지와 방문객 수, 소비 효과까지 꼼꼼히 분석해 부산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경제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이나 울산 같은 체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산 유발 효과가 1,500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 효과가 600억, 그리고 생산 고용 유발 효과가 1,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큰 전국체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펼쳐질 전국체전. 하루 이틀 머물다 떠나는 체류형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똑똑한 준비입니다. 부산에서 개최될 이번 전국체전은 부산의 매력과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가 올해도 예산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심사에서도 2년 연속 탈락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올해 20살이 되는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빅키. 지난해 최저 예산으로도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빅키 놀이터라고 해서요. 저희가 영화의 전당 광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영화만 보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인 만큼 오시면은 즐겁게 참여하고 뭐 푸드트럭에서 주는 음식도 무료로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족 단위로 많이 또 오셔도 올해 영화제의 관건은 역시 예산입니다. 14억 원이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8억 원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2배에 달하는 7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국비인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공모엔 2회 연속 탈락하면서 지원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8일 열리는 빅키는 아주 많은 다양하면서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많은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빅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저희 20살 되는 빅키 더욱 더 크게 멋지게 성장하고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영화제엔 34개 나라 113편이 상영돼 17회에 비해 그 규모가 반으로 쪼그라들었던 빅키. 올해는 상영작이 50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제 기간도 지난해에 비해 이틀 늘어나 일주일간 열리고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이 끝나면 서부상권으로 자리를 옮겨 5일간 다시 상영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이후 사상구는 계속해서 부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원에 가까운 기부금이 모였는데요. 기부금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첫해 사상구에 기부된 금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손꼽힐 만한 성과로 행안부는 사상구를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8% 넘게 증가한 1억 9,800만 원이 기부돼 2년 연속 부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150명이 기부했는데 기부금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이 중 3분의 1은 서울 경기권이었습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 기업체들의 관심과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답례품을 높은 성과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사상구에는 관내 제조기업이 8,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수시로 관내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고향사랑 기부재단 적극적인 취지 설명과 홍보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답례품 선정에도 좀 심의를 기울여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신발이랄까 농축산 가공물 등을 이제 답례품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기부금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관 등의 세탁시설을 마련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낙동 제방길에 수국을 심어 여름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기부자의 그 마음이 어떨까 이제 한번 헤아려 보니 이 사업은 어떤 뭐 건설 사업이나 그런 사업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그 복리 정진에 쓰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 기조를 유지를 해서 저희들이 국민의 그 복리 정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액 한도는 500만 원에서 올해 2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사상구에 고액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2천만 원 기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에게 채택을 촉구할 부산시 10대 대선 공약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부산의 미래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사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 가덕도 신공항 공사 설립, 차세대 부산형 수소 급행철도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필수 과제의 대선 공약 채택은 물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는 크고 작은 땅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절실합니다.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13일과 14일 또다시 연속으로 발생한 땅꺼짐.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현상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만 14번이나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준공까지 2년가량 지하 굴착 공사 등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땅꺼짐 발생이 잇따르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도로 지반 침하 상설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 사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안전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집안 안정성이 떨어지는 새벽로 인근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새벽로 12개 교차로 아래를 뚫어 토양 구성과 안반 분포 등을 탐사하는 정밀 집안 조사를 시행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집안 침하입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문제가 드러난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 집중하고 2차적으로는 그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집안 침하에 대응코자 합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치과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더라도 치료받는 것 역시 힘든 일입니다. 장애인 진료에 대한 치과 의사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는 반면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치과 진료가 힘든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훌륭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관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건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건소가 구강관리 교육과 홍보에 더불어 1차 병원 연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방은 보건소, 간단한 치료는 주치치과에서 하고 권역센터에서는 중증 치료만 맡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건소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부분 홍보도 하고 칫솔질만 열심히 잘해도 이분들의 예방이 된다거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센터에서는 단순한 예방 관리 환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센터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치의 치과에서 평소에 하고 그러다가 깊은 치료 해야 되면 가끔 보내고 환자도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6개 보건소에만 있는 치과 의사를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일반 진료 과목에 대해선 의사의 방문 진료가 허용되지만 치과의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진료에 대해선 치과 의사의 방문 진료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의 치과 진료 시설을 갖추자는 겁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방문 진료를 그것도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범 사업에도 치과도 조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복잡하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좀 상담하고 뭐 구강위생 관리 뭐 입 닦는 법하고 소독제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사용해도 해결되는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방문 진료를 좀 나갔으면. 오랜 문제 제기로 지난해에는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진료가 주 1회에서 5회로 확대됐고 최근엔 의사가 1명 더 투입됐습니다. 또 장애인 주치의 치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진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8년 개원하는 서부산 의료원에 장애인 치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부권은 서부산 의료원이 맡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 이 부분을 가지고도 구조적인 문제, 설계에 반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깊이 우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 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산시립 장애인 치과병원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어르신들의 손을 거쳐 친환경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커피섬 영도의 새로운 도전을 전해드립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손으로 펴고 누르자 모양을 갖추는 검은 가루. 잘 구워진 제품은 색이 더해져 예쁜 열쇠고리로 변합니다. 작업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요 일을 하문해가지고 조금 생활에 활력도 찾고 다시 또 일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검은 가루는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커피박. 실제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는 0.2%, 나머지 99.8%가 버려지는 커피박입니다. 영도의 커피박 재활용 사업은 2점에 착안해 시작됐습니다. 5곳의 커피 전문점에서 매주 수거되는 50여 킬로그램의 커피박은 가루를 섞고 모양을 만들고 찌고 말리는 등의 작업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됩니다. 커피 찌꺼기가 들어오면 혹시 거기 안에 있을 이물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품으로 나갈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상품 퀄리티에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화분과 연필, 장난감은 물론 소품에 이르기까지 커피박의 변신은 무한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커피숍을 찾은 방문객에게 기념품으로 전달됩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거듭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 250여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월 전국 5번째 ESG 센터로 탄생해 아직은 걸음마 단계. 하지만 대형 매장 등 10여 곳과 협약도 맺으면서 앞으로 체험장과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좀 다양화시키고 제가 최종 목표인 이제 커피로 만든 벽돌 그리고 이 커피로 장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환경을 생각을 하고 커피박을 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좋고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ESG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수거량 200kg을 기준으로 68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있는 커피박 사업. 환경도 살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만드는 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연제구 연산팔동의 청춘사랑방이 젊은 경로당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건강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폐쇄적이고 낡은 경로당이 아닌 3세대 문화공간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 연산팔동에 자리한 청춘사랑방. 2층 커뮤니티 공간에서 정겨운 노랫가락과 박자가 어우러집니다. 목재 숟가락을 이용한 리듬 스푼 수업이 한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한 문화활동으로 마련됐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리듬을 익히고 호흡을 맞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경로당에서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활력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을 마친 어르신들은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로 향합니다. 통학로 안전지도와 환경정비 등 단순한 사랑방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약을 인정받아 청춘사랑방은 지난 2022년 부산시로부터 최우수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서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서 율동과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노인의 연제구 지회에서는 경로당에서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관내 130여 개 경로당은 매월 1일을 지역사회 봉사의 날로 정하고 나눔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고립됐던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과 소통하고 세대가 어울리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또 저학년까지 유아를 돌볼 수 있고 돌봄센터와 또 우리 새마을 문고 같은 그런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르신을 모시고 젊은 어머니들이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3세대가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활동부터 지역 봉사까지 함께하는 청춘사랑방. 경로당의 미래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ECC 뉴스 송태웅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